있습니다. 감독님부터 소감 말씀하고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버티고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버티고 글 쓰고 연출한 감독 정계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이 지금 이 자리가 이 버티고 가장 최초로 공개하는 그 날이고요. 여러분은 저희 영화의 첫 번째 관객이시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 다다음 주에 개봉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 영화를 보신 특권을 누리신 분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버티고에서 서영영 맡은 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꽤 많이 좌석이 찼네요. 안 그래도 그래도 이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중에 매진이 빨리 됐다고 소식을 들어서 매우 기뻤는데 오늘 이렇게 첫 선을 보이게 돼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첫 만남인데 지구일을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. 영화 잘 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재밌게 얘기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영화 버티고의 이진수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처음으로 봤거든요. 저도. 그래서 이렇게 무방비하게 좀 소화도 못 시키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질의 진행한 것도 처음이에요. 또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. 그만큼 솔직하게 대답해 드리고요. 네,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버티고에서 관우 역할을 맡은 정재입니다. 네. 오늘 제가 영화를 처음 보는데요. 너무 울컥했습니다. 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객석에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감독님께 제가 하나만 하고 객석에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꽤 오랜만에 감독, 연출자이십니다. 6년,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각본도 쓰셨기 때문에 이 작품 완성될 때까지 굉장히 숙고하셨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 극중 주인공 서영은 나이 30인데요. 저도 나이 30에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비슷한 절망, 비슷한 고독, 비슷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썼었고요. 근데 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여성으로 했고 그동안 제가 이제 지난 작품이 7년 전 러브픽션인데요.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. 예, 러브픽션과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영화를 준비하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배우님들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가장 먼저 이게 서영 역할을 어떤 배우랑 하면 좋을까. 근데 사실 뭐 고민의 여지가 크게 없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30살 계약직 고용이 불어난 그리고 사랑의 위태로운 30살을 이제 막 지나는 이제 20대를 지나서 30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아주 미세한 균열을 멋지게 표현해준 우리 천울 씨 외에는 생각이 안 났고요.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고요. 영화를 만들고 나서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. 너무 딱 이 역할에 너무 잘 맞는 배우였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
유태호 씨는 저랑 인연이 예전부터 있었고요. 저희 유태호 씨 레토 전에 이제 유태호 씨 캐스팅을 했었으니까 유태호 씨가 유명세를 타기 전에 제가 미리 잘 알아보고 제 안목으로 픽업을 했고요. 감사하게 흔쾌히 여겨주셔서 또 이 멋진 전혀 설득이 되죠. 서영의 어떤 그 사랑과 그런 느낌들이 그만큼 멋진 남자 역할을 했고요. 정재영 씨는 이제 독립영화만 했던 완전 신인 배우인데 오늘 부산도 처음 왔다고 하더라고요. 장편도 처음이고 장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연 역할 한 것도 처음이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의 배우가 필요했어요. 그 역할에 그런 이제 존재를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서서히 그 존재를 드러나는 느낌의 그 캐릭터를 구축하고 싶었기 때문에 재광 씨 같은 신인 배우가 필요했고 재광 씨의 여러 가지 영화를 다 보고 확신을 가지게 돼서 캐스팅을 했습니다. 감독님께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배우님들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. 전우희 배우님부터 작품 이제 시나리오 접하시고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게 되셨는지 혹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. 네. 일단 저는 이 작품을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약간 번아웃 증후군처럼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었어요. 굉장히 힘없이 달려왔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쯤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영화를 보셨으니까 마지막 이제 관우의 대사 중에 당신은 떨어지지 않아요, 괜찮아요 라는 그 대사 한 줄로 내가 이 작품을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은 인물의 감정선을 쭉 따라가면서도 그녀가 겪고 있는 뭔가 일이던 사랑이던 여러 가지의 가족이던 이런 얽혀있는 관계들을 굉장히 버거워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그것들을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감각적인 요소랑 만났을 때 조금은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. 그래서 어떤 기교를 부린다기보다 그냥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한 장면 한 장면 얘기하면서 조금 그 상황에 놓이도록 그 상황이 진짜인 것처럼 진심으로 좀 연기했어요. 유재호 배우님은 네.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. 듣다가 저도 까먹었어요. 죄송합니다. 시나리오 받으셔가지고 작품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되셨을 네. 때 사실 이게 버티는 게 그 서영만 버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어찌 보면 인물들이 다 버티고 있는 느낌 많이 드는데 네. 캐릭터 어떻게 잡고 준비하셨는지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시작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. 네. 네. 일단은 저도 시나리오에 관한 얘기, 캐릭터에 관한 얘기. 첫 번째, 시나리오는 일단 저도 다 읽고 나서 너무 잘 넘겨지더라고요. 이야기가 재밌고 그리고 쉽게 읽혀진 시나리오를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좋았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 대사보다는 조금씩 전에 그 힘내세요 그 하나가 저는 시나리오 읽었을 때도 울었고 아까 보면서도 살짝 눈물이 나오던데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서영이의 그 주인공의 뭐 일상의 힘든 요소들이 그 버티게 해주고 해소해주고 힘이 돼주는 그런 요소들이 좋아했어요.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좋아했었고요. 캐릭터적인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진수가 좀 이렇게 이렇게 서영이의 기승전결을 받쳐주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잖아요, 처음에. 그러니까 진수의 나름 자기만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
자기도 자기만이 용기 내지를 못하는 하고 자기가 뭐 누구 손을 내밀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만큼도 못해주고 한 그런 상황들이, 약점들은 아니지만 상황들이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. 네. 관우의 인물은 되게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 이 친구는 뭐지? 이 친구는 뭘까? 되게 궁금증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우이 누나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인물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삶의 의지가 담긴 사랑의 천사라고 해석을 했어요. 그래서 오케이 좀 잘해보자. 일단은 첫 촬영 때 일단 감독님 마음에 들어하고 그거를 일단 먼저 하고 가자.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이 바쁜 일 맞나요? 네,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럼 객석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제일 먼저 들어주시는 분. 네. 먼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. 천우희 배우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먼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. 그 첫 장면에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유리벽에 비춰지는 장면도 있고 중간중간 그 버티고라는 바에서도 남녀가 비춰지거나 아니면은 여자 혼자 비춰지거나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관우는 그런 유리벽을 닦는 역할인 거고, 그러다가 엔딩 부분에서는 그 서영과 관우가 그 유리벽 너머에서를 보여주잖아요. 그래서 유리벽에 대해서 그냥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. 이 영화의 그 본질을 한마디로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이 영화는 제가 운식이한테 이건 멜로긴 한데 물론 두 멋진 남자도 있지만 이건 자기 자신을 향한 멜로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자기 반영적인 느낌이 필요했고 30살을 지나는 여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할지 부정할지 그 모습이 계속 상당히 의도적으로 유리에 비친 자기 모습도 유리 너머의 서영 이렇게 그 유리벽 그 투명한 유리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 밖을 상상하게 되는 그 상상을 했을 때 기적처럼 어떤 밖을 자유롭게 그 활강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로부터 그 유리 바깥을 상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좋겠다. 서양의 갇힌 현실 거기서 되돌아보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이 이미지가 가장 이 영화의 키 비주얼이고 그래서 그 장면을 많이 넣었죠. 네. 영화를 아주 금방 제대로 꿰뚫어 보셨네요. 네, 다음 질문 거기 여기 앞쪽에. 네. 네, 우선 영화 정말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. 사실 조금 죄송하게도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이제 영화 소개하고 이제 그 배우님 이름을 보고 매력적인 영화일 거라고 생각해서 보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. 영화를 보면서 이건 분명히 여성 감독이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봤는데 나오신 걸 보니까 남자 감독님이신 거예요. 그래서 그 30대 직장인 여성인 저로서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을 잘 풀어주셔서 이 여성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되게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성의 감성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공부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건 사실 굉장히 사소한 질문이지만 오늘 드레스 코드는 블랙으로 다 맞추신 건지도 궁금합니다. 잘 맞히지 않았는데 깜짝 놀랐어요. 우희 씨가 블랙으로 입고 나오신 거 보고 플래그십 보냈나 봐요. 일단 이 영화를 보시고 여성 감독이 만들었을 것 같다는
말씀은 저한테는 제가 아마 들으시는 가장 최상의 상상인 것 같아요. 여성 감독이 만들었다는 말이 저 너무너무 기뻤고요. 그리고 좀 약간 진정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제 친구한테 저기도 제 대학 친구 한 명 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외모는 좀 험악해도 되게 여성적인 이런 말을 좀 들은 적이 간혹 있긴 있어요. 그렇다고 제가 뭐 아쉽게도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성애자긴 하지만 특별히 노력한 거는 없다고 그러니까 제 안에 여성성이 있다면 아마 누구나 자기 안에 여성성이 있을 거고 여성분들은 남성성이 있을 거예요. 헤드윅에서만 아주 봐도 플라토닉이지만 처음에 인간은 남자 여자를 같이 갖고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제 안에도 충분한 여성성이 있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여성적이 되는 것 같고 눈물도 많으시고 그래서 특별히 더 노력을 했다는 건 정말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네, 또 다른 질문. 네. 가운데 계신 남자분들. 저 영화 재밌게 봤고요. 저 보면서 궁금했던 게 두 남자에게 서영은 어떤 이미지인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. 얼핏 느낄 때 관우가 이제 누나를 어떤 걸로 누나가 아마 버티지 못하고 떨어진 거를 잡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 흔들리는 서영을 보면서 좀 대입을 해가지고 더 잡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좀 있는 것 같고, 제가 생각할 때 그 차장님은 뭔가 이제 어떤 방어막으로 이제 서영을 이용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하는데, 어떤 각자 그 두 남자한테 서영은 어떤 입장인지 이미지인지가 궁금했습니다.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? 네, 배우님들께서 어떻게? 네, 일단 관우는요, 맞습니다. 명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. 저도 그냥 서영을 그냥 어떻게 따라가는 그 동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. 그냥 보기엔 약간 스토커 같기도 하고, 이게 이러면 될까? 이 친구 왜 이러지 자꾸. 근데 이제 누나의 어떠한 전사, 그러니까 누나가 죽었다는 그러한 슬픈 마음에 누나를 보면서, 서영을 보면서 투영을 한 것 같고,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위안을 받고 마음의 치유를 받는 거죠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. 제가 해석한 진수가 뭐 이용했다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양성애자에 관한 얘기를 이제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제가 그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 양성애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만큼 뭐 이력서도 만들었고 뭐 많은 뭐 텃세도 당했고 뭐 놀림도 당했고, 그리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, 제가 개인적으로. 그래서 서영이가 자기한테는 좀 사회적인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게 자연스럽게 타고난 건지 아니면 어떤 가정교육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런 거에 떠나서 자기 자유를 못 즐기잖아요, 그 순간에. 그러니까 뭔가 정리하고 싶은데 그만큼 힘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서영이한테 돌아왔는데 들켰고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?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갖고 있었던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어요. 서영은 진수의 등을 바라보고 관우는 서영의 등을 바라보는
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었고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고 사실 그런 장면을 한 쇼트라도 좀 담았어야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식의 두 남자에 대한 서양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다른 질문. 네, 가운데 계신 남자분이요. 네, 그래서 네, 세 번째. 이 영화 보려고 오늘 새벽 5시 반에 이제 영화전당에서 현장 예매로 이제 해서 봤는데 좋은 영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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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천하희 배우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극중 서양이 이제 일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가족 간에서도 계속 압박받는 이제 그런 현실이 계속 주어지는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이제 연기할 때나 아니면 그냥 끝나고 나서도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관계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말씀드리죠. 그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사랑에서 그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계속 압박받는 거라고 저는 영화 속에서 봤는데 그 모든 이제 좀 계속 답답한 그 압박받는 관계 속에서 어떤 게 제일 연기하기 힘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어떤 게 가장 연기하기 힘들다기보다 서영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영화적으로도 계속 점층적으로 쌓아가는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는 이 계약직이라는 불안감이던 혹시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떠나보낼 때 아니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가족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점층 쌓이잖아요.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다? 그거는 마지막에 어떤 계기가 부장님 다른 부서 차장님 다른 부서 차장님의 그러한 순간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그게 폭발하게 된 거지 그 부분들을 어떤 것이 1번으로 가장 힘들었다라고 나열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제가 연기할 때도 어떤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그런 압박감들이 한 번에 훅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적금 들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현장에서도 그렇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질의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앞쪽에 세 번째 여자.